81페이지 펴보시면 요약지 80페이지 펴보시면 26절 보면 점유취득쇼 완성자의 지위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별표 5개 하면 돼. 시험 문제를 보면 매년 나오는 게 20개는 꼭 단골이야 이게. 그건 매년 나오니까. 읽어보면 점유취득시효는 그냥 제목을 보시면 점유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거야. 점유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남의 땅을 부산으로 점유한 자가 몇 년 지나버리면 20년 점유해버리면 자기 땅 되는 제도가 취득시효. 1번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소유자인데 2번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그리고 접수 날짜,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근데 이 을이 자기 것인 양 큰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는 그 토지를 정에게 팔아서 정이 을로부터 매수해서 점유를 해.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갑의 것인데 을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팔아서 정이 매수해서 점유하면 정은 매수했으므로 다주점유겠어 타주점유겠어 매수했으니까 다주점유. 그래서 이렇게 매수해서 점유해서 70년 5월 1일부터 점유해서 쭉 시간이 흘러서 90년 4월 3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몇 년간 점유했어? 20년간. 그러면 이때 정은 현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해 주시오 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에다가 등기까지 했으면 10년만 점유해도 돼. 등기까지 했으면. 등기 안 했으면 몇 년간 점유해야 돼. 20년 점유해서 등기해 주시오 해서 권리 취득한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진짜 소유자는 갑 아니야. 그러면 갑은 20년 지나서 뺏겨버린 거지? 병원에 누워 있었대. 병원에. 나중에 제정신 차려서 병원에서 20년 살아서 나왔어. 살아서 나와 보니까는 등기 청구하는 거야, 갑에게. 그러면 등기 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없지. 이 병이 20년 동안 소유자 행세하는 동안 너는 뭐 했냐, 이게 진짜 소유자는. 병을 자유의 시효 완성자. 사람은 시효 완성자를 약해서 여기서부터는 시완이라고 하자고. 이거보다 시완이. 시완소.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는 그러면 취득시효 할 수 있는 주체는 등기부에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기 능력이 있는 자는 다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조합도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법에서. 조합은 계약이거든.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 능력이 있으면 다 지방자치단체들 할 것 없이 전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대상을 물어보잖아요. 대상. 거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일부 일반재산, 성명불상자의 토지, 공유지분, 자기 토지 있는데 나오면 다 되는 거고, 집합건물법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 부분이 있죠. 그것만 안 된다 알면 돼. 취득시효의 대상은 안 되는 것이 한 개 있다. 공용 부분만. 그 다음에 점유는 자평공. 통계적은 필요 없어. 자평공까지만 있어야 되고,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평공 선무까지 있어야 돼. 등기되어 있으면. 그래서 병이 등기하고 있으면 몇 년간? 10년.
등기 안 돼 있으면 몇 년간? 20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선생 여러분, 갑이 병원에 있다가 여기서 깨어나서 요 시점에서 갑이 병에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남의 땅을 지금 여기다 너 뭐 심었어? 복분자. 이런 시베리안. 왜 인마 새끼야 남의 땅에다 네가 복분자 심어? 너 지금 회사랑 들고 굳이 내 새끼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응? 내놔야 되잖아. 여기서는 유자 복자. 여기서는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 해결해. 근데 여기서 딱 끝나버렸지? 끝나버렸으면 이 사람은 등기에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이때부터는 유자 복자여 시환이와 시환소요. 법률관계가 변해. 여기서부터는 소유자는 갑이 20년 지난 후에 깨어나서 자기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못해. 그러면 깨어나서도 갑은 자기 땅 다른 사람과 팔아먹을 수는 있나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자기 땅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간 시효 완성했으면 따라서 후딱 전라도로 후딱 등기해야 돼. 이게 빨리 등기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렇게. 그러므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기 전에 빨리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여기 너 의심스러운 표정인데. 그래서 배워봐요. 등기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10년이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 20년이 까다로워야 돼? 10년은 자평공 선무. 이때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지금 점유를 말하고 있어요. 점유. 공권이 있다고 확신한 데에 대한 선의 점유에 과실이 없는 경우를 과실 점유. 이때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돼. 이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했다면 무효 등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이중 등기라고 배웠지?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가 한 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 개 만들어지는 경우를 이중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가 두 개 개설되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를 유효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아버지 땅을 그리 서류를 위조해서 이 것인 것장 등기하고 병에게 팔았어. 그러면 20년 되기 전에는 배워요.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20년 되기 전에는 아까 배웠던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내놓으시 할 수 있어. 물부손 할 수 있다고. 20년 딱 돼버렸지. 그러면 이제 애워봐. 시효 완성자. 소유자와 관계가 돼버려. 그러면 이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 이때는 물부손 없어. 이제는 오히려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내놔.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청구할 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빨리 등기하라고 그랬지? 등기 청구권이 있지. 이때 등기 청구권은 무효 취소 해제 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 10년간 행사해야지. 그리고 등기 청구권 나오면 권리 나오면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완성자는 시효 완성자래요. 보다 시환소에게. 시효 완성자는 시환소에게만 등기 청구해야 되고 시효 완성 후에 아까 소유자는 병원에서 깨어나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럼 팔아먹은 사람에게는 시환소가 아니지. 그러면 에워버려. 후꽝.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하지 못하고 꽝이야. 꽝. 됐어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시환이가 시환소에게 등기 청구했더니 소유자가 제3자에게 기어이 팔아버리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권리를 취득을 하고 시환이는 시환소에게 내가 너에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왜 팔아먹었어? 내 것인 게 팔아먹었지.
그러면 너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데 이 시효 완성 당시 토지가 시가가 10억인데 시환소가 병원에서 깨어나서 50억 받아먹은 거예요. 50억. 얼마 받았다고? 그러면 어른 시가 10억만 받아야 돼. 50억 다 내놓으라고 해야 돼. 10억만 받으라고 한다면 어떤 놈이 등기해 주겠냐고. 그래서 50억 받았지? 그럼 50억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대상 청구권이야. 여봐, 대상 청구권. 이해하셨나? 물건이 이렇게 등기해 줌으로써 시환소가 등기해 준 게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러면 이행불능 시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 시완이는 시환소에게 등기 청구했더니 기어의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행사하든가 아니면 받은 돈이 더 크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든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나 대상 청구권은 등기 청구 안 했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외워본다. 점등. 후불 때 있다. 꼭 외워야 돼. 후불 때. 그 다음에 등기 청구했는데, 등기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기어의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자에게는 꽝이니까는 대항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왔대. 그럼 이전 등기 했어도 저당권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1억을 융자받은 돈을 대신 이렇게 변제했다면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시환소야 시효 완성 후에 네가 은행에 융자받은 돈을 내가 갚았으니 그거 부당이대로 내놓으시오 했더니 시환소가 따라서 누가 자네 보고 그런 짓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자기를 위해서 갚았잖아요, 돈을.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오늘 이거 꼭 지우지 말 것 1번 시효 완성자의 지위. 그걸 꼭 외우라고. 시효 완성자. 외워봐. 점등 후불 때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청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없다. 권리 점등 후불 때 있고 부청 없다. 이렇게 외워놔봐. 되겠나? 문제 풀어보자. 152페이지에 152페이지에 대표 유형의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시효 완성자라고 나왔잖아. 이게 20년 지났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시효 취득 소유자라고는 주장 못해도 내가 시효 취득 완성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자 밑줄 것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에게 시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여기 시효 완성자는 누구에게 등기 청구해야 돼?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 여기 봐. 지금 아버지 땅을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판 거야. 무단 점유자에게. 그러면 도중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시효 완성 딱 했지? 그때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한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 꼭 외워야 돼. 자, 외운다.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하나 머릿속에 탁 잡아놓으면 돼. 시환소에게. 3번 시효 완성 후 해봐라. 시효 완성 후 나왔잖아. 그럼 외워봐. 후 꽝.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꽝이야.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것이 3번이 후광 이렇게 써놓으라고. 후광. 3번이 뭐라? 후광.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 뭔 얘기냐면 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아무에게나 하는 거예요. 시완소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시완소에게만 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알아들었나? 시효 완성 후에 막 소유자가 바뀔 거 아니야. 다 청구하면 이건 법률 문제가 복잡하잖아. 그러나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갑을병 막 변경되어서 그런데 현재 F가 갖고 있대. F. 완성 당시 소유자가. 그럼 그 사람에게 등기 청구하면 등기 해줄 의무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여기. 다음 주부터. F가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여기 봐. 이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도 변경되어서 이 시점 딱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보니까 G요, G. 그럼 그 친구에게도 등기해달라 할 수 있나요? 있다고 그 얘기. 그 다음에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시효 완성자가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제3자가 나타났지? 그럼 제3자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20년 지났잖아요. 그럼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써놓으면 돼. 5번에다가 2차 취득시효 주장 가능. 자, 한 장 넘겨보시고 154페이지에.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취득시효 완성에 대한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나? 취득시효 안 할란다 할 수도 있냐고요? 있어. 취득시효 이익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포기는 나 취득시효 주장 안 할란다 그 말은 하늘에다 대고 해야 돼? 소유자에게 해야 돼? 지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 안 할란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봐. 09번이 주택관리사 문제거든. 1번 문제 보자고. 09번. 154페이지에 09번. 틀린 것은 시효 완성자의 시효 이익 포기 나오네. 시효 이익 포기는 하늘에다 대고 시완소에게. 그래, 그렇게 봐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 당시의 원인 부여 등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누구냐면 아들이 2조 등기 해왔지. 그 사람에게 해야 돼? 소유자에게 해야 돼? 무효등기 명인에 해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 갑이고 2번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해서 병에게 팔았다니까.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진짜 소유자는 을이여 갑이야?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돼. 시효 이익의 포기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소유자에게 이 얘기야. 지금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해봐야 소력이 없다. 내가 아까 취득시효 안 할란다 그 말은 하늘에다 내고 하라고 그래서 소유자에게 하라고 그래서 소유자는 하나잖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진짜 소유자가. 여러분들은 공부 적게 한 분들은 야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 소유자 아니냐 그러면 안 돼.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많으니까. 1번은 바로 틀린 거예요. 2번. 점유자가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여기 봐.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토지를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 주면
시완이의 시완소에 대한 등청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소멸하는 건. 그다음에 3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밑줄 그으셔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아무에게나 해야 돼. 시완소에게 해야 돼. 그래. 여기서 시완소는 1번 소유자 갑인데 2번 소유자가 위조했어. 위조 등기. 그러면 병은 시완소가 을이요 갑이요. 갑이잖아. 이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지. 소유자는 갑이니까 이렇게 등기 청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효 이익도 포기하라 그 말이야. 3번은 맞다. 4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할 수. 여기 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잘 봐. 시완소는 시완이에게 불부손 없다 그 말이야 지금. 하는데 시완이 되기 전에는 20년 되기 전에는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야.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그 내용이라니까 지금. 어려워? 이제는 무단 점유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잖아. 원시 취득.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 말. 그리고 맨 첫 시간 앞으로 돌아가면 옛날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으로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속이다 요거 갖고 한다니까. 그런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는 물부손 있어 없어? 없어. 이제는 안 된다고. 시효 완성 전에는 있지만 시효 완성 해버리면 이런 짓 못한다 그 말이야. 그걸 냈네. 4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할 수 없다. 했나? 권리가 막 500개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물부손만 있어. 마지막.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는 요거 못한다 그 말이야. 물부손 없다 이것이 전제되고 있어. 완성 전에는 있지만 완성 후에는 이런 짓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점유할 권리를 주장한다 그 말이야. 점유할 권리 못 내놓겠다 해도 괜찮다 그래. 한 장 넘겨보셔. 14번 한번 보자.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열하게 을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했다. 이번에는 갑 소유의 토지를 이어 을 소유의 토지를 이어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이 20년간 시효 완성했다 그 말이지. 1번. X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갑은 이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신규 등록을 안 했대. 그날에 했는데 안 했대. 미등기 토지라면 갑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안 해도 취득을 해.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해. 미등기 토지라도 대장 만들어서 등기해야지. 당연히 그냥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야. 그건 틀렸어. 2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또 물어보잖아. 물부손 없다 이거. 자, 틀렸고. 3번. 을이 병에게 명의신탁을 했대. 이제 명의신탁. 을이 병에게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서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답은 점유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여기 봐. 지금 갑이 시효 완성 후에 이렇게 명의 수탁자에게 등기했다면 명의 수탁자가 토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 대항할 수 있어. 원래 명의 신탁자는 언제든지 해지해서 이렇게 이전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갑은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의 해지권을 대위 행사해. 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와서 소유자는 시환인은 권리를 취득할 수 이 내용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딱 넘겨보셨죠. 82페이지. 요약지 82페이지. 5번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잘 봐.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가 신탁자에게 넘어가서 수탁자에게 넘어갔어.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시험 문제는 잘 봐. 우리 지금 문제는 신탁자가 시효 완성 후 갑이 시완인데 완성해 수탁자에게 넘겼다고 그러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우리 책은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넘겼다고 달라. 그럼 여기 봐. 시완이의 시완소는 잘 들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명의 신탁자여 명의 수탁자야. 우리는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면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하지 않았어. (38페이지를) 펴봐. 36페이지. 기본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기본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136페이지 위에서 2번 봤더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나오지? 그러면 거기에 양가로 2번을 봐.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냐면 136페이지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 종중재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해 놓으면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명의 수탁자. 됐나? 여기 봐. 시효 완성 시환인은 종손에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명의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지 그 사람에게만 등기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종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종중은 새로운 소유자가 되므로 종중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종중은 꽝이다. 종중은 꽝이야. 왜냐하면 기억해야 돼. 다시 한다. 시환이는 부댕이 내놓지 말고 잘 들어. 그냥 배워요. 시환이는 시환소 이걸 결정해야 돼.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밖에서 봤을 때는 시환소라니까. 수탁자야 수탁자. 알아들었나?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 수탁자. 그럼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이어 아니요?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지. 꽝이야 이 사람은. 공중에게는 취득쇼를 주장하지 못. 그것이 1번이다 1번. 그러나 요약집에 1번이고 2번 봐. 그러면 여기 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인데 등기 청구했더니 종중이 종손에게 명의신탁을 해주면 밑에 한번 또 봐. 여기 몇 페이지를 보냐면 또 봐. 여러분들 저기 봐. 안 쓰여있네. 여기 봐. 종중재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했을 때 종중은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 등기 해갈 수가 있나요? 있지. 내가 가르쳐 줬는데 책은 없지만 종중은 종손과의 명의신탁을 유효니까 언제든지 해지해서 이전 등기 해갈 수가 있고 종손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은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 즉 무슨 얘기냐면 종중은 언제든지 해지해서 소유권 되찾을 수 있나요?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156페이지에 14번에 디귿번이 바로 이걸 낸 거야. 지금 이걸 종중이 종손에게 등기해주면 종중은 해지해서 되찾아올 수 있지. 근데 종중이 해지해서 되찾아오겠어? 안 오겠어? 않지.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해지도 대위할 수 있나? 있지. 소송권도 이 사람이 대위할 수 있다니까. 알고온다. 재산권은 실시간에 뭐 돌아가려고 많이 걸리는데 보자. 봐봐. 내가 주댕이로 이 얘기해봐야 한번 그러면서 말이라도 이쁘고 재산권 대위할 수 있다니까. 채권자가 이걸 물었던 것이. 채권자는 해지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어. 그래서 후관이가 종중에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종손에게 넘어가면 종중은 해지권이 있지. 그걸 이 사람이 대위해.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켜서 해갈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문제에 냈던 거예요. 문제 봐. 14번에 을이 병에게 유효한, 이제 을이 누구냐면 디귿번 봐. 을이 누구냐면 종중 써봐. 을이 종중이 병에게 누구냐면 종손에게 이렇게 써. 종중이 누구에게? 종손에게 병의신탁을 해서 병이 답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이 사람이 내가 소유자니까 물건 내놓으셔 하면 그런 소리 말어. 할 수? 답은 해지해서 되찾아올 수? 그 말이야.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답은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을 저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 취득쇼는 일단 배운다. 시환이는 시환소에게 점등 후불 때 있고 구청 없다. 그 기본적인 것을 외워놔야 돼. 시환이는 시환소에게 시환이는 누구에게? 시환소에게 점등 여기 봐. 점유할 권리, 등기 청구권, 불법 행위로는 손배청이나 대상 청구권은 등기 청구 후에 생기는 것이야.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다. 이것이 다시 설명했던 거 위에 있던 거 이걸 설명해주고 다시 그것을 또 부연 설명하면 을이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을이 시효 완성을 해. 그럼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 사이에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물건 내놓으시고 그러면 점등 후불 때 주장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데 만약에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버렸다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종중이 명의신탁했다면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로서 토지 내놓으셔 그러면 내놔야 돼. 못 내놓겠다 해야 돼. 못 내놓겠다 하라. 우리 취득한다고 그랬지. 명의신탁이 되어 있으면 후광이 명의신탁을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넘겨버리면 그때는 대항 못해. 종중에게는 빵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종중에게는 빵이다. 종손에게는 버틸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동산의 부합은 정도 해놓으면 공동소유.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85페이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공동 소유 형태에는 공유라는 것도 있고 합유라는 것도 있고 총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 공중 땅은 총유야, 총유. 공동 소유 중에서 종손들의 공동 소유인데 공중 땅은, 그런데 종손들은 공중 땅을 소유자로서 소유만 하고 있을 뿐 지분은 없어. 지분 그냥 종중 땅이야. 이게 그냥 종손들 공동 소유지. 아, 여기 공중 땅은 종중 것이요 종손들 것이요. 아, 종중원들 것이야 종중 것이야. 그래, 종중원들 소유다. 종중원. 합유는 따라서 조합. 조합이 뭐냐면 민법에 동업을 하기 위한 계약을 조합.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고? 그러면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체. 동업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조합체. 그러면 조합체가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것을 합유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공유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우연히 물려받게 되지? 그걸 공유라고 그래.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고, 군중, 공중, 교회, 동창회 소유의 땅은 구성원들의 총유인데 이 땅은 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숭실대학 졸업했거든. 그럼 숭실대학 동창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상속이 돼, 안 돼? 그냥 거기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끝나버린 거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중원들의 지위를, 군중 땅은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이어서. 그러나 교회나 동창회 땅은 그냥 고유한 지위가 상실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여기는 상속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 상속이. 조합은 여기 갑과 을이 조합체가 동업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 동업. 그럼 여러분들, 나는 동업해봤어. 같이 학원을 운영해봤다고. 응? 같이 학원을 운영했는데 깨지기도 하지. 그러면 동업은 아무에게나 해. 아무나 해. 마음을 맞는 사람들끼리 해. 그렇지. 여기 순이 박현주하고 박씨니까 같이 동업할 수 있겠어? 현주는 안 하는데? 안 해. 한다고 그랬어. 같이. 그러면 박순이하고 동업하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현주 너 여기는 하겠어? 길이는. 동업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성도 있고 해야. 그러면 아셔. 조합체는 지분이 있는데 동업자가 하나 죽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면 이상하잖아.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속이 안 되고 단존 합유자 한 사람에게 귀속이 돼버려. 공유는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지? 그러면 상속이 다 가능하고 지분도 있어. 공유와 합유의 본질은 동업자의 재산은, 그러면 갑이 동업하려고 을에게 을과 재산을 떼어내서 토지를 사놨는데 갑이 자기 지분을 팔고 가겠대. 그럼 배신 때리는 거 아니냐? 동업한다고 해서 없는 돈 꾸어다가 너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분을 팔고 간다고 하면 가만히 놔둬야 돼. 총으로 쏘아야 돼. 이런 시베리안. 동업한다고 해서 내 같이 재산 투자해서 땅 사놨는데 지는 지분 빼고 나간다고 한다면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여. 그러니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조합 재산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니까 등기법에서 조합의 합유 재산은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조합 재산은 지분이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합유다 이렇게만 써놓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한다고 안 한다고? 어째서 안 한다고 그랬어?
너 현주 당신 합의자의 지분은 등기 안 한대. 어째서 안 한다고 그랬어? 네가 대답해야 돼. 여자분들에게 물어봤다가 학원 안 나와. 준혁이 너. 그렇지. 팔도 못하는 지분을 무더기에 등기하냐는 것이. 공업자의 지분은 등기를 못한다. 안 하는 이유는 팔도 못하는 지분을 무더기에 등기하냐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나 공유자의 지분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부에 다 등기해야 돼. 팔 수 있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의 본질은 언제든지 공유물 가르자 할 수 있어. 합유는 가르자고 하면 돼 안 돼? 대신 때린다고. 합유는 절대는 안 되지만 지분 처분하려거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다음에 공유 지분은 언제든 처분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가 제일 중요해. 보존행위는 합유는 이걸로 끝내고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관리과 처분행위, 변경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각자냐 과반수냐 아니면 전원도 이걸 모르니까 공유에서는 맨날 틀려. 그래서 답이 5분의 3 을은 5분의 1 병이 5분의 1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5분의 1 갖고 있는 병이 사용을 해. 지 마음대로 요거 전부를. 그러면 을의 지분 침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사용행위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과반수로 정해야 되는데 3분의 1 갖고 있는 5분의 1 갖고 있는 지가 들어가 사용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지. 그러면 침해하고 있으면 침해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거 좀 기억하라고. 침해 제거. 민법은 물권법은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만 알아도 90점 맞아. 자, 물권 침해 시. 지금 여기 5분의 1 갖고 있는 병이 독점 오고 있다면 을의 지분 침해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했지? 그러면 각자가 할 수 있나요? 침해 제거? 할 수 있어. 침해 제거 각자가. 그래서 이때 을은 병에게 소물청 중에서 자기에게 내노션은 못해. 소수 지분이므로 내노션은 못하고 병도 을도 병에게 나도 5분의 1만큼 사용하게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이번에는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독점해. 그러면 독점 오면 갑은 을과 병의 지분 침해했어 안 했어요? 침해 안 했지. 왜?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하니까. 관리행위는 뭐로 정해? 그러므로 갑 마음대로 전체를 쓸 수 있다고. 다만 을은 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만 반환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갑에게 내놓으쇼? 안 돼. 그럼 이때 이 을은 5분의 1만큼 부당이득 내놓으쇼 하면서 이왕에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 병의 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의해야 될 건 공유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면 절대 안 돼. 해서도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또 역시 물청, 무청, 손청 아니냐. 물청에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부당이득 청구, 손해배상 청구. 결국은 자 여러분 다 침해시 불부손 또 반복이 돼. 불부손 한다 이렇게. 물권법은 불부손만 해도 50점 맞춘다니까. 여기 봐. 을이 독점 오고 있으면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은 을에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나요? 있어. 그래서 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여기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은 자기에게 전부 내놓으셔는 못해. 소수 지분이니까.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셔 할 수 있어. 여기 두 개 비교하면 돼.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내놓으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5분의 1만큼 쓰자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제3자가 불법으로 점거해. 불법으로. 그럼 자 소수 지분권자는 불법 점유자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나요? 여기 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이 사람이 무단 점유자잖아. 그럼 다 내놓으셔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어? 없지.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게는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자기에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있다고. 읽어 눈으로. 여기 봐. 정이 독점하는 경우 정은 자기 지분만큼 사용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전부 내놓으셔야 돼. 안 돼. 갑은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어.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을은 단독으로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셔 할 수 있어. 그래서 전부를 자기 내놓으셔 해놓고 지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내놓으라서 지가 쓰잖아요. 그러면 갑은 전부 내놓으셔 또 해. 이렇게. 그다음에 부요등기 말소. 지금 소유자 소유권 보존 갑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그리고 공유자 A, B, C 지분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4번 봐. 4번. 3번. A, B로 바뀌었어. 시방. 갑이 상속인 죽다 보니까 B 5분의 1, C 5분의 1. 이 토지를 한번 소유권 이전 매매 A가 전부를 누구에게 팔아버렸냐면 D에게 팔아버린 거야. D에게. A가 여기까지. 그럼 이 D 명의의 등기는 전부 무효요. A의 지분만큼은 유효야. 그러므로 B와 C는 이 등기가 전부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전부 무효 등기라면 만약에 이 D가 서류를 위조해서 넘겼다면 전부 무효이므로 각자가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있어. 전부 무효이면. 그런데 A가 D와 팔아서 D가 등기가 되었다면 D의 지분만큼은 유효지.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 전부 무효냐 일부 무효냐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실력이야. 그래서 만약에 전부 무효 등기라면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있어. 보존행위.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명의의 전부의 등기를 말소하라 할 수 있어. 그러나 일부만 무효라면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없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말소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야. 여기까지 해결돼? 문제를 풀어보자. 자, 161페이지에 대표 유형 공동소유 갑을병이 X 토지를 같은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3분의 1씩 갖고 있다.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갑은 을병 어떤 합의도 없이 X 토지 전부를 지금 갑을병이 같은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같은 지분인데 갑이 독점하고 있대. 갑이. 그럼 을은 전부 내놓으셔 할 수는 없지. 소수니까. 같은 지분이니까 3분의 1이야. 1번. 을은 갑에게 이렇게 돼 있네. 을은 갑에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없다. 1번 틀렸지 않았어. 여기
소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전부 내놓으시면 못한다니까. 알아들었나? 2번. 병은 갑에게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X 토지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뭐 같이 쓰자 할 수 있다는 거지. 2번은 맞아. 나도, 여봐, 병도 갑에게 나도 3분의 1만큼 쓸 테니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4번. 6번. 을은 갑에게 자신의, 여기 봐, 지분 부당이득 청구는 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지분에 대해서. 정답이 4번. 하겠어요? 공유에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요것만 시험에 나. 물청, 구청, 순청 하느냐. 근데 물청에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있잖아요. 반환 청구 하냐 못 하냐 그거 물어보고, 방해 제거 방법으로 등기 말소 청구 물어보면 전부 무효냐 아니면 일부 무효냐 따져서, 전부 무효이면 각자가 전부 말소할 수 있고, 전부 무효가 아니라면 각자가 전부 말소할 수는 없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고. 자기 지분에. 5분간 쉬었다 합시다.